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번 공소시효에 관련된 거거든요.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정답은 2번인데 2번 설명 드리고 나머지도 설명 드려볼게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 2번 여기 자 봅시다. 답 체크하고 형사소송법 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끊으세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자 끊어보자. 또 뭐야,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틀렸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 형사소송법 저 253조 3항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자, 국내에서 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있잖아요. 역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아래 또 보시면은 범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 아예 범죄지 자체가 외국인 경우 있죠. 그죠? 여기 보자. 범인 자체가 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계속 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이 경우도 역시 뭐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이렇게 해놓고 공소시효 정지 사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포함되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자,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야. 그죠? 어쨌든 대한민국의 땅땡이를 벗어나는 순간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거 알아두셨으면 해요. 어쨌든 도망가면 안 돼. 그래서 도망을 친다 하더라도, 그죠? 대한민국 땅땡이에서 도망댕기면 상관이 없는데, 대한민국 땅땡이를 넘어가면 다른 데서 도망댕긴 것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자고. 자,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 없이 계속 진행된다. 그죠? 맞는 얘기죠. 그죠? 요것도 맞는 얘기 하면 되고. 자, 동그라미 이제 3번 가보면 되나? 자, 3번. 네, 3번 가봅시다. 3번에 보면은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가 있거든요. 가벼워진 경우에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 그죠? 신법의 법정형이죠. 이것이 바로 공소시효 기간이 기준이 된다. 그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범죄 후에 법률 개정에 의해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쩐다? 공소시효의 신법의 법정형이 바로 공소시효의 기간이 기준이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4번에 보자고. 자, 4번에 보면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각각 다 성립은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한들, 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비록 두 범죄가 성립했어요. 자, 사기하고 변호사법 위반죄 두 개가 성립했어. 근데 그것이 상상적 경합이야. 상상적 경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개다고 보면은 두 개의 범죄가 있을 때, 그죠? 그 중에 중한형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단 성립된 거는 범죄가 두 개가 다 됐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중에 그중 하나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완성되지 않으면 역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라 해갖고 뭐 두 개 세트로 들어왔다가 세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두 개 세트로 들어와도 하나가 비록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완성되지 않으면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자고.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공소시효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죠? 너무 빨리 끝났죠, 그죠?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그래. 아, 잠깐만, 요거로 봐야 되겠다. 자, 공부 좀 해보자고. 우리 공소시효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어? 그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죠? 그죠? 형사소송법 제2장에 가면 공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공부를 좀 해보자고. 진하게 이거 하고 20. 자, 봅시다. 자, 일단 우리 공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공소. 자, 근데 우리나라는 뭐 사소가 없잖아. 개인이 소추 제기를 하는 건 없잖아. 공소밖에 없잖아,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굳이 뭐 공소라고 말할 필요 있나? 소제기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사소 자체가 없는데 일반 사인이 법관에게 재판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잖아. 사소가 없잖아. 공소밖에 없는데 뭐. 근데 뭐 공소 이렇게 굳이 제목을 공소 이렇게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죠? 소제기 이러면 되지 꼭 공소라고 할 필요 있나? 사소 공소가 있을 때 그거를 구분할 실익이 있을 때 공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공소밖에 없는데 뭔 또 공소 이렇게 나와. 모르겠어요. 자, 일단 그렇다고 치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자, 넘버 1번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우리나라에 누구밖에 없어? 검사죠? 그죠? 예. 어떤 누구도 공소 제기할 수가 없어요. 검사 이외에는. 그죠? 특별검사도 검사죠. 그죠? 지금 현재 우리 내란죄하고 뭐 그 나와 있는 거 뭐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거기 나와 있는 특검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전부 다 공소 제기할 수 권한이 있습니다. 특검 검사도 검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은 247조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검사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고 말고, 그죠?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은 뭐 누가 갖고 있다? 검사의 재량이라는 거죠. 그죠? 검사의 재량. 자, 그래서 이 검사가 재량으로 그래 이 사람은 재판에 올릴 필요 없겠다 하고 안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걸 뭐라 그러죠? 기소유예라 그러죠. 그죠? 기소유예. 이것도 좀 알아두셔. 기소유예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런 것도 구분 못 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검사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51조를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소편의주의라 그러고, 그죠? 그 검사의 재량에 의해서 소가 제기되지 못한 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건 뭐냐면은 우리 형사소송법, 그죠? 형사소송법 제 248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형사소송법 제 248조는 뭐냐면요, 공소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제1항에서는 공소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검사가 왜 이래?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자, 요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 항에는 뭐를 규정하고 있냐면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알아두십시오. 형사소송법 248조 공소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된다? 바로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쳐요. 피고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자에는 공소의 범위가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 것은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공소제기의 효력은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칩니다. 그것도 알아두십시오. 모르시는 분 많어. 이런 거 아주 기초인데. 그리고 뭐 저기 뭐야, 형법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많어. 자, 그 다음에 그 공소시효의 기간, 자, 뭐 여러분 많이 있지만은 1호, 2호, 3호, 4호, 5, 6, 7호까지 있지만은 하나만 꼭 기억합시다. 자,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공소시효의 기간. 자, 공소시효의 기간 중에서 1호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들은 좀 기억해 놓읍시다. 1호가 뭐냐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거든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몇 년? 25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도피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땅땡이에서 잘만 도망 댕기면은 얼마? 25년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땅땡이에서 25년만 잘 도망 다니면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그죠? 대한민국 땅땡이에서 어떻게 25년을 숨어 살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옛날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범죄가 공소시효가 얼마였냐면은 15년이었거든요. 옛날 요 법 개정하기 전에 2007년에 법 개정하기 전에요. 그래갖고 15년 잘 도망댕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또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좀 말 좀 더 해봅시다.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소시효 기간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죠. 공소시효 배제. 자, 공소시효 배제 범죄가 있어요. 자, 요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쭉 올릴게요. 여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어떻게 된다?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5년에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요거 법조문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제253조에 뭐라고, 제목은 뭐냐면은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이렇게 나와있고, 사람을 살해한 범죄, 사람을 살해한 범죄, 종범은 제외합니다. 자, 종범은 제외라고 여기다 적어놨고요. 자, 그리고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제249조부터 자, 253조까지 제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요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좀 요거 좀 당부 좀 드려볼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종범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범은 배제됩니다. 종범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253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의 살해한 범죄. 그러니까 사람 죽인 거죠. 사람을인데 여기 사람의라고 또 적어놨네. 자, 여기 사람을 살해한 범죄. 종범은 제외예요. 요거 시험 잘 나오죠. 종범 포함 이렇게 글자를 바꿔 놓을 거예요. 시험장 가면은 종범은 제외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제249조부터 253조까지 규정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또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좀 해보자면은, 자, 공소시효 배제.
공소시효 배제되는 거 또 하나만 헌정질서 파괴범위 그렇죠? 이번에 내란죄 같은 거 그죠? 자, 그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 일단 헌정질서 파괴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내란 범죄 같은 경우 있죠? 그 잔당들 전부 다 그거 전부 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따라다니죠. 그죠? 그래서 도망 다녀 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헌정질서 파괴범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뭐 내란죄 같은 경우 있죠. 내란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군형법상의 반란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신분이 군인인 경우엔 반란죄라 그러죠. 내란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외환해제. 저번에 무슨 뭐 무인기 드론 같은 거 뭐 평양으로 보내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외환해제죠. 그죠? 외환해제. 그 다음에 이적죄. 적국을 이롭게 한다든지 이런 거. 이것도 이적죄에 해당되죠. 이런 거 전부 다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집단살해죄가 있어요. 집단살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인가 가스실에 가둬갖고 막 한꺼번에 사람들 모아놓고 총살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집단살인하는 거. 이거 국제법상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노사이드라 그러거든요. 제노사이드 범죄. 제노사이드 범죄라 그럽니다. 자, 요 제노사이드 범죄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제협약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집단살인한 거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뭐 독일군이 뭐예요? 유대인들 죽인다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있지? 약소국가 침공해갖고, 그 민족 전체를 갖다가 막, 총살시켜버리고 막 죽여버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집단살해죄,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합니다. 이것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국내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적용 배제가 아니라, 국제협약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또 공소시효 배제 사유가 또 뭐 있냐면은,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다른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 그래서 옛날에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그죠? 사람을 갖다가 잔혹하게 죽였는데 공소시효를 갖다가 싹싹싹 피해 댕기면서 도망 댕긴 놈이 있었는데, 결국은 처벌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래서 요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공소시효 배제 사유에,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공소시효 배제하는 사유가 현재 존재하는 게 총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존재하거든요. 일단 우리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사람들처럼 내란 저지른 경우 있죠. 헌정질서 파괴범. 이거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죠? 끝까지 추적해서 언젠간 도망다니더라도 잡히면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란죄 같은 경우 또는 군형법 반란죄, 그죠? 외환의제, 이적죄, 어쨌든 헌정질서 파괴범은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국제협약에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약에서 나와 있는데, 집단살해죄,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인가 한 민족을 일절 모아놓고 막 집단 학살하는 거 있잖아요. 집단 학살 이런 거, 제노사이드 범죄. 이것도 역시 국제협약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강간을 한 경우 이런 사람들 꼭 처벌한다는 얘기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이런 거 저지른 경우 그죠? 이런 경우도 역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요 5가지가 4가지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어. 공소시효 배제된다는 거 이거 4가지 사유 모르는 사람들 많어. 자 다시 한번 자 뭐라고? 헌정질서 파괴범, 그 다음에 집단살해죄,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그 다음에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머릿속에 딱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